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다들 시험 잘 보셨죠? 다들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시험이 예년에 비해서 좀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하셨던 어떤 점수들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UCP하고 인코텀즈하고 CISG에서 20문제 이상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인코텀즈 문제에서 아마 정답률이 많이 높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감안을 하면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60점 이상은 획득하셨을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강편 개념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들 그리고 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좀 보실 예정입니다. 자, 41번 문제가 나왔죠. 41번 문제. 우리 이번에 그 41회 시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무역 용어라든지 아니면 기타 조항들 이런 쪽에서 문제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 파트, 그냥 법규칙 파트에서 좀 어렵게 나왔던 부분들이 이 용어 파트에서 조금 상쇄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좀 쉽게 나왔거든요. 이런 쪽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못 맞추셨다, 정답률이 좀 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법규집 내용들만 좀 집중을 하시고 기본 이론서는 제껴두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조금 어려웠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보면 용어를 고르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International Transportation이라고 해서 뭐 국제 운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근데 수수료래요. 차지니까. Failure, 뭔가 실패를 한 건데 to remove cargo from a terminal. 터미널에서 이 화물을 갖고 나오는데 실패한 거예요. Within the allowed free time. 정해진 기간, 무료 장치 기간 동안에 물건을 빨리 빼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물건을 못 뺐다라는 거죠. 그래서 also a charge for the failure to load or unload a ship within the allowed period. 자, 그리고 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수수료? 배에다가 물건을 올리거나 배로부터 물건을 내려야 되는 그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키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되면 it is money paid to the ship owner. 배 주인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으로? 보상의 개념으로. 왜냐하면 그 배 주인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물건을 올리거나 내린 다음에 그 다음 예정된 스케줄로 출항을 해야겠죠. 근데 배가 계속해서 남아있는데 물건을 못 내렸어요. 이러면 그 다음 스케줄을 예정된 대로 이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벌가금의 느낌으로 징수하는 금액이 뭐냐라고 하는 거니까 답은 이번에 디머리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채선료 혹은 채화료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디스패치 머니 같은 경우에는 반대 상황입니다. 예정된 정박 기간보다 물건을 미리 뺐어요. 그러면 쉽 오너 입장에서는 그 다음 스케줄을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겠죠. 예정된 스케줄보다. 그래서 고맙다라는 의미로 지급해주는 돈이 되는 거고, 보통 이 디머리지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어지게 됩니다. 월피지는 부두 사용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트 컨제션 설차지라고 해서 어떤 특정 항구에 배가 많이 몰려요. 그러면 그 항구에 업무가 마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혼잡할 때에는 추가 비용을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은 디텐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체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테이너를 빌린 다음에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늦어졌죠? 그거에 대해서 추가 수수료가 징수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좀 길게 나오긴 했지만 개념도 뭐 힌트도 많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그렇게 용어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을 한번 볼게요. ICCA, 그죠? 그래서 협회 적하여건
ICC A에 대한 11조, 12조, 13조, 14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 딱 문제가 길게 나와요. 이게 보기가 1번부터 5번까지 하면 굉장히 길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조금 뭔가 부담스럽죠. 압박감이 들어요. 이제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실제 시험에서 내 실력보다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뭔가 긴장도 되고 아는 문제도 잘 생각이 안 나고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좀 낮아지는 건데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용이 길게 나왔다라고 해서 절대 이 문제가 어렵다라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것. 자, 그럼 처음에 보면 1번에 recover under this insurance. ICC니까 보험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assured는 피보험자 must not have an insurable interest. 피보험 이익을 가지면 안 된대요.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의 목적물에 대해서 어때요? 옳지 않은 내용이죠? 가져야겠죠. 적어도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다음에 2번을 보면 where this insurance is on increased value 즉 증액이 되는 거죠. 증액보험의 경우에 in the event of claim 보험 청구입니다. The assured must not provide 피보험자는 주면 안 된대요. 제공하면 안 된다. 보험자에게 with evidence of the amount insured under all other insurances. 자, 증액보험을 했다라는 얘기는요, 뭔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게 발생을 하느냐. 아, 저 사람이 실제 물품의 가치보다 보험을 더 많이 들어놔가지고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익이 생길 거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액보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가입한 보험 있죠. 이것들을 다 갖고 와서 증빙해 줘야 돼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must not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다음에 3번에 Whereas a result of the operation of a risk covered by this insurance. 자, insured transit 운송기간이죠. is terminated, 끝나버립니다. 보험의 기간은 at a port or place other than that to which the subject matter insured is covered under this insurance. The insurer, 보험자는 will reimburse the assured for any extra charges. 추가되는 비용들을 보상을 해줘야 돼요. 어떤 비용을 포함을 해서 개반 비용 있죠. 스토잉이라든지 아니면 포워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다 포함을 해서 보상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 3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면 If any increased value insurance, 이거 증액보험이죠. is effected by the assured on the subject matter insured under this 쭉 나오고 끝에 shall not be deemed to be increased to the total amount insured under this insurance. 그래서 협정 가액은 증액보험의 합계 보험 금액까지 증액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not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간주해야겠죠. 그래서 not이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을 딱 보면은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클레임으로 시작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어본 게 있었나? 없었거든요. 자, 그럼 보면 Claim for constructive total loss. 얘는 추정 전손에 대한 클레임이죠. Shall be recoverable here under 쭉쭉쭉 나오는데 여기 앞에가 no가 들어가야 돼요.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어떤 거예요? 우리 추정 전손이 발생을 하면 위부 행위가 있어야지만 뭘로 처리할 수 있다? 전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부가 없으면은 전손 처리 못 하는 거죠. 자, 다음에 43번으로 넘어가서 자, ICC A의 담보 위험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번에 시험에서는 ICC A가 좀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처음에 1번은
vessel or craft being stranded, grounded, sunk, capsized, 뭐 좌초라든지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2번에 collision or contact of vessel craft or conveyance with any external object other than water. 물 이외의 타 물과의, 타 화물과의 충돌. 3번에 entry of sea, lake or river water into vessel craft.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에 해수가 유입되는 경우. 그 다음에 4번에 the use of device employing atomic or nuclear fiss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핵 분열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었어요? 얘네들은 면책이었죠. 담보 위험이 아니라 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5번에 discharge of cargo at a port of distress. 그래서 조난항에서의 양화 관련해서는 담보가 됐었죠. 답은 4번. 자, 44번입니다. CMI 통일규칙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자, 처음에 기억을 보면 The shipper warrants 보장합니다. The accuracy of the particulars 이건 세부사항이었죠. Furnished by him 그 shipper 송하인이 제공하는 그 자료들 뭐와 관련해서 goods and shall indemnify the carrier against any loss, damage, expense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컨테이너에다가 물건을 적입한 상태에서 캐리어에게 물건을 전달을 했을 때에는 캐리어는 이 안에 물건이 몇 개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뭐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쉬퍼가 제공하는 이 particulars, 세부사항 그걸로 그냥 믿는 거죠. 그래서 책임은 쉬퍼에게 있는 거고 다음에 니은에 in the presence of reservation reservation은 유보의 뜻이고 이게 유보에 대한 내용이 존재한다면 이라는 거예요. presence는 by the carrier any statement in a seaway bill similar document as to the quantity condition of the goods shall as between the carrier shipper be prima facie evidence of receipt of the goods as so stated 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못됐죠. 여기가 presence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요? absence 즉 부재라는 뜻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유보조항이 부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presence가 들어간 것은 틀렸고 저기가 absence가 presence로 바꿔서 나오는 기출문제도 몇 번 풀어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방 캐치하셨을 것 같고 자, 다음에 디귿에 the carrier는 책임이 없습니다. 잘못 인도된 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가 물건을 받을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어요. 성실하게.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리을을 보면 The contract of carriage shall be subject to any international convention or national law. 강행 법규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f the contract of carriage had been covered by a bill of lading, would have been compulsorily applicable thereto 라고 되어 있는데 운송계약은 뭐에 적용을 받는다고요? 강행 법규라든지 강행 협정에 적용을 받고 선화증권에 의해서 커버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은 기억, 디귿, 리을이 맞아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presence하고 absence를 잘 구분하셨느냐 못하셨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문제의 정답이 좀 갈렸을 것 같습니다. 자, 45번입니다. ICC B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웨이버는 권리 포기에 대한 거, 딜레이는 지연에 대한 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measures taken by the assured or the
insurer, 뭐 피보험자라든지 보험자가 조치를 취했어요. with the object of saving, protecting, recovering the subject matter insured. 보험에 가입한 물품에 대해서 이 물품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구조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피보험자나 보험자가 취했습니다. shall not be considered. 이거는 고려되지 않아요. 뭘로써? or acceptance of abandonment o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피보험자라든지 보험자가 그 물품을 구조하기 위해서, 즉 손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 행위 자체는요, 이 피보험자나 아니면 보험자 입장에서 위부를 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위부의 승낙을 받는 행위,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거나 하게 하거나 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별개고, 손해 경감은 당연히 해야 되는 당사자의 의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승낙한다?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웨이버가 되죠. 자, 아마 이것도 좀 많이 보셨던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잘 푸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6번에 몬트리올 협약 1조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옳지 않은 거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4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나 아니면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풀어보셨어요. 1조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아마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한번 보면 1조에 관한 내용. 자, 1번. The Convention, 몬트리올 협약을 얘기하는 거죠. All international carriage of person, baggage, cargo performed by aircraft for reward. reward는 유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운송하는 데에 몬트리올 협약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는 내용이고. 2번에 This convention applies equally,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gratuitous carriage, 무상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상 운송에도 적용이 된대요. 근데 어떤 경우에? by aircraft performed by an air transport undertaking. 어떤 항공 운송 업체가 항공기를 통해서 제공하는 무상 운송에 대해서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3번을 보면 운송은 between two points within the territory of a single state. 하나의 국가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두 개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party without an agreed stopping place. 기항지가 없어요. withi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다른 국가에 나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내에서만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국제 운송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었죠. 인터내셔널 캐리지다? 아닙니다. 얘는 not international carriage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됐어요. 이 스타일의 문제는 자주 등장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 a carriage to be performed by several successive carriers, 연속 운송을 얘기하는 거죠. is deemed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o be one undivided carriage. 나눌 수 없는 운송이다. 불가분의 운송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it has been regarded by the parties as a single operation. 만약에 운송인이 이 전체 운송은 하나의 운송이다 라고 했으면 그거는 불가분의 운송이다라는 거죠. Whether it had been agreed upon, 뭐 쭉쭉쭉 나오고.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The expression international carriage는 any carriage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place of departure, 출발항이랑 the place of destination 언급이 나와 있고, whether or not there be a break in the carriage or a transshipment are situated either within the territory of a single state party if there is an agreed stopping place withi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마지막에 even if that state is not a state party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환정 여부를 불문한다라는 거예요.
판정 여부를 불문을 하고 출발항이라든지 도착항이 두 개의 당사국에 있거나 여기에 하나 있고 출항이 있고 여기에 도착항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인터내셔널 캐리지라고 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나왔어요? 만약에 이렇게 출발항이랑 도착항이 동일한 국가 내에 있어요. 그럼 적어도 이 기항지, 중간에 들리는 기항지는 다른 영역에 있는 경우. 이게 조건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됐을 때 이 기항지는 최약국이어야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쭉 한번 보시고 다음은 47번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일부 조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a proposal other than one addressed. 이거 나오면 일단 뭐예요? 청약의 유인이었죠. one or more specific person 이외의이니까 이것만 보고도 사실은 답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청약이 아니라 단순히 청약의 유인이라고 본다. 대신에 뒤에 나와 있는 거는 그 반대의 내용들. 예를 들면 청약의 유인인데 청약의 유인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는 청약입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청약인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2번은 뭐 승낙, 그 다음에 확정청약, 교차청약, 반대청약 나와 있네요. 48번입니다. CMI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뭐 CMI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계속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이번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헤이그, 함부르크, MT가 안 나왔어요. 운송에 대한 내용이 그 해상 운송 쪽이 싹 다 빠져버리고 이제 몬트리올 협약은 계속해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도 이번에 좀 변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1번에 They shall apply when adopted by a contract of carriage which is covered by a bill of lading인데 우리 해상 화물 운송장 Seaway Bill에 대한 CMI 규칙 같은 경우에는 선화증권 같은 권리증권에 의해서 커버되지 않는 운송에 대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which is 여기에 not이 들어가죠. not covered by a bill of lading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은 goods shall mean goods received for storage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좀 애매하죠. 우리가 운송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토리지는 뭐예요? 이거 보관이에요. 보관. Under a contract of carriag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뭐 내용이 답이 나와 있죠. 스토리지가 아니라 사실은 carriage가 돼야 된다. 이거를 뭐 자세하게 보게 되면 앞뒤에 내용이 좀 빠져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received 같은 경우에는 carried라는 말이랑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goods carried or received인데 사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잘못 쓰여져 있다.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 보실 거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the consignee on entering into the contract of carriage does so not only on his own behalf, but also agent for on behalf of the shipper and warrant to the carrier that he has authority so to do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CMI에서 운송계약을 체결을 할 때에는요. shipper라는 말이 나와요. shipper. 그러니까 shipper가 운송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그 운송인 입장에서는 이 shipper가 단순히 물품을 선적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혹은 선적자만을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Also on behalf of the 수하인까지 보는 거죠. warrant to the carrier. 그 수하인이 물건을 받을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슈퍼가 통합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4번에 the contract of carriage shall mean only contract of carriage subject to these rules which is to be performed wholly by 뭐예요? 에어가 나왔습니다. CMI인데.
CAB인데 에어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wholly or partly by C가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5번에 The consignee shall be under no greater liability than he would have had the contract of carriage been covered by a bill of lading. 쭉쭉쭉 나오는데 선화증권의 내용을 한도로 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책임 부담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49번 몬트리올 협약이 또 나왔죠. 18조 2항이다.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은 그냥 맞추지 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근데 이게 잘 보면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긴 했었어요. 자, 18조 2항에 대해서 following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However, the carrier is not liable if and to the extent it proves that the destruction or loss of or damage to the cargo resulted from one or more of the follow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캐리어가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래의 사유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거든요. 기억을 보면 inherent defect, 화물의 고유의 하자예요. 캐리어가 책임이 있을 수가 없죠. 책임이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의 defective packing, 포장의 어떤 하자 of that cargo perform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carrier or its servant or agent. 포장을 캐리어가 했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캐리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포장을 좀 잘못했대요. 그거는 캐리어의 면책사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의 saving or attempting to save life or property at air. 이게 뭔가 되게 그럴듯하게 쓰여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라는 느낌이 강하니까. 근데 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리얼의 an act or of war or an armed conflict라고 해서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분쟁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면책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었습니다. 아마 요거 디귿이 굉장히 그럴듯해가지고 오답으로 고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50번에 UCP 나왔죠? 22조의 용선계약 선화증권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처음에 보니까 여기 내용 자체는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힌트가. 용선계약 선화증권에 대한 내용이다. 근데 괄호를 딱 보고서 여기 아래를 봤더니 저 문구는 용선계약 선화증권에만 들어가 있는 문구구나 라고 느껴지시는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문제 많이 접해보신 분들은. 자, 그래서 여기 아래를 보면 선화증권이죠. 내용에 관계없이 containing an indication that it is subject to a charter party must appear to indicate shipment from the port of loading to the port of discharge. 뭐 신용장에서 적혀져 있는 선적항, 양육항이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고, the port of discharge는 may also be 어떻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shown as a range of ports or geographical area였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거는 뭐 거의 22조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징적인 거였으니까 답은 2번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인코텀즈 문제가 나왔는데 인코텀즈가 이번에 소개문에 대한 비중이 엄청 높았어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소개문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지게 되면은 문제가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뭐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아마 인코텀즈에서 문제를 많이 놓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걱정스러운데. 자, 보면 소개문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1번에 When incorporating a particular incoterms rule into a sale contract, 매매 계약에 삽입할 때 it is necessary to use the trademark symbol. 이거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필수 사항이 아니에요. It is not necessary입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우리가 트레이드 마크, 인코텀즈 그 마크 R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쓰잖아요. 그 내용인데 요것도 이제 조금 헷갈리게 나왔죠. 다음에 2번에 in the C 룰에서 the named place indicates the destination 목적지를 가리킨대요. seller must organize and pay. 왜냐하면 셀러가 뭐 해야 되니까 그 장소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해줘야 되니까. 다음에 3번에 in the D 룰에서는 named place is the place of delivery and also the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must organize carriage to that point. 뭐 D도 비슷한 뉘앙스인 거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모든 인코텀즈 룰에서는 C 빼고 named place가 indicates where the goods are delivered. 뒤에 나오는 거 있죠. 우리 비용 분기점이라고 했던 where risk transfer from seller to buyer. 그 장소에서 인도 위험 비용이 이전이 됐고 5번에 당사자는 need to be able to determine which version of the incoterms rules applies to the contract. 그래서 인코텀즈가 지금 최근에 2020년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2010, 2000 버전들이 있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어떤 버전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 자, 답은 1번이었죠. 자, 52번 수출 절차 중에 일부 내용이다.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자, 메모 박스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그냥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수출자는 뭐 해야 돼요? 선복을 요청을 해야 돼요. 배 위에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쉬핑 리퀘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쉬핑 회사, 선사에서는 그렇게 예약이 됐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배에다가 물건 실어라 라고 하는 쉬핑 오더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export permit, 수출 허가가 들어가는데 이제 returned, 이거는 다시 돌려준대요. 수출 허가서는 after it has been stamped by the customs officer on the spot to the effect that the loading had duly been completed. 그래서 선적이 정의 완료가 되었다면 그리고 도장을 받았다면 그거는 되돌려준다, 반환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after the completion of loading of the cargo, 수출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선적한 다음에 뭐가 발행이 돼요? BL이 발행이 되는 거죠.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미 BL이 발행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수출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신고를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물품을 선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신고를 할 때 BL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53번. 뉴욕 협약이 나왔습니다. 5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요거는 답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승인 및 집행에 대한 거부 사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던 거고, 자, 3번으로 가보면 The award deals with a difference not contemplated by or not falling within the terms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자, 뭘 다룬 거예요? 중재판정부에서 중재안 요청하지도 않은 거를 판정을 내버린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Beyond the scope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provided that. 근데 만약에 unless the decisions on matters submitted to arbitration can be separated,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즉 중재안이 나왔는데 우리가 중재를 부탁했던 거하고 부탁하지 않았던 거하고 둘을 나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탁을 했던 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탁하지 않은 것만 거절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unless가 나오면 안 되고 이게 if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험은 unless를 if로 바꾸고 if를 unless로 바꿔서 시험이 나온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은 3번. 우리가 이것도 5조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강조했고 또 많이 보기도 하셨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눈앞에 보이면 까맣게 됩니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 54번은 CIF죠.
이런 것들은 놓치셨으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고.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처음에 셀러는 must pay transport cost. 자, 근데 제가 이제 무조건 맞추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게 참 애매하긴 해요. 이게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And all other costs resulting from A4, including the cost of loading. 이렇게 CIF에서는 인도 장소가 본선 적재되는 시점이니까 그 장소까지 발생하는 모든 인도 부담, 그 다음에 위험 부담 이런 것들은 매 도인 책임이 맞는데, 자, 여기서 운임에 대한 내용을 트랜스포트 코스트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걸 프레이스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아마 이거 그 가채점 하시면서도 좀 의아하셨을 거예요. 이거 왜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거지? 라고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트랜스포트 코스트라고 안 나와 있고 프레이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The seller must pay the cost insurance CIF니까 셀러가 해야 되고 디귿에 The buyer must pay the cost of any additional insurance procured at the seller's request 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어색하죠. 이게 CIF에서 셀러가 보험을 부담을 해줘요. 어디까지? ICC C까지. 그 다음에 추가적인 보험이 필요하게 되면은 바이어가 요청을 해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틀렸고, 그 다음에 real, the buyer must pay where applicable, 뭐 duty, tax 이런 것들 뭐와 관련해서 수입 통관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의무 부담은 바이어가 부담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얼이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5번. 이것도 소개문이에요. 인트로덕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코텀즈 룰에서 셀러, 어떤 조건 룰에서는 either to contract for carriage or to arrange for carriage, that is to say through its own means of transport. 그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뭐예요? 이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는 the relevant carrier is the carrier nominated by the 바이어가 지정을 했대요. 지금 이 다음 페이지에 보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넘기고 있는 건데 교환 가지고 계시는 거 그냥 보세요. 그래서 이 조건에서 to whom the seller hands over the goods at the place or point agreed in the contract of sa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용을 보니까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면 돼요? FCA 조건이 들어가면 되죠. 자, 세 번째, 이 조건에서 if a seller engage a feeder vessel or barge to take the goods to the vessel engaged by the buyer 라고 나와 있는데 배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물품을 본선에 적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FOB 조건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것은 발생을 합니다. When the goods are placed on board the vessel at the agreed port of shipment. 뭐 하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딜리버리. 다음에 risk would transfer from seller to buyer. 항상 위험은 이렇게 이전되니까 맞는 내용이고 CPT, CIP, 그 다음에 sales when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땡땡땡 캐리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러 명의 운송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위험은 몇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을 때?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을 때. 그래서 first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56번이죠. 자, 얘도 용어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래 내용을 쭉 보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구나. 개념이. 네모 박스 보니까 seller shall not be responsible. 책임이 없답니다. buyer
for any 어떤 것 때문에 alleged or otherwise a patent, utility model, design, trademark. 일단 이거 나오면 뭐예요? 답이 infringement. 우리 권리 침해 조항이었잖아요. 일단 그 보기 이렇게 네모 박스나 이런데 페이턴트가 나왔다. 한 97% 정도의 확률로 답이 이거예요. 그래서 권리 침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었죠. 그래서 매수인이 제공한 설계도라든지 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매도인이 그냥 받아 써요. 근데 나중에 매수인이 문제 제기한다. 이거 권리 침해 상품인데 왜 줬냐? 이러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다음에 57번. 소개문의 일부다.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에 가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these notes explain when risk transfer. 위험이 언제 이전되는지 11가지 조건이 다 어때요? 인도되면서 이전이 됐죠? 자, these notes are intended to help the user accurately and efficiently steer towards the appropriate incoterms rule이래요. 즉 굉장히 그 거래 절차가 복잡하거나 애매한 상황에서 어떠한 종류의 인코텀즈를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 These notes explain how costs are allocated between seller and buyer. 어디까지는 셀러, 어디부터는 바이어, 비용 분담이 나와 있고. These notes explain the fundamentals of each incoterms rule. 가장 기본적인 인코텀즈의 어떤 로직을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맞고. 다음에 5번에 These notes explain when each incoterms rule should be used. 언제 사용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다 내용이 맞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자, 뉴욕 협약 제8조에 규정된 국가에 대하여 통고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래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뉴욕 협약도 그렇고 뭐 MIA도 그렇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난이도를 조절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좀 쉬운 게 구성되는 거고 여기에서 뭐 1조에 대한 내용, 2조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2개가 나왔다? 그럼 다른 쪽에서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항상 그래요. 근데 우리가 90점이나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그 레벨을 정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15조 같은 경우에 협약의 통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번에 acce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그래서 구조에 따른 가입 내용. 이거는 통고사항이 맞고. 그 다음에 2번에 해석을 해보면 폐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폐기 일의 통고.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the setting aside or suspension of the award in accordance with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판정의 취소나 정지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다음에 4번에 declaration no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조, 10조, 11조에 따른 선언이나 통고. 그 다음에 5조는 8조에 따른 비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맞고 앞으로 요거에 대한 관련된 문제는 아마 출제가 될 확률이 희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9번 CFR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오답률이 상당히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CFR이라고 했을 때는 저게 플레임이 뭐죠? 코스트 앤드 프레이트예요. 처음에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캐리지 앤드 프레이트는 의미한다라고 쭉 나와서 어디에서 물품이 인도되고 내용이 나왔는데 애초에 여기서부터 잘못됐잖아요. 코스트 앤드 프레이트 민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이걸 고르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사실 좀 그렇죠. 아주 깔끔하게 나오긴 했어요. 깔끔하게 나오긴 했는데 참
저쪽 부분을 바꾸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1번은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While the contract will always specify destination port, it must specify the port of shipment, which is where risk transfers to the buyer.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그 destination port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예요? C 조건이기 때문에 목적 항이다라고 했을 때는 비용 분기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용 분기점. 그래서 it must specify the port of shipment. 선적 항이 들어가요? 아니죠. C 조건 뒤에는 비용 분기점이니까 목적 항이라든지 아니면 목적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must가 아니라 might not이 들어갑니다. might not. 다음에 3번에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쭉 나오고 as possible the point at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as the cost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buyer 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하는 장소, 그 다음에 뭐 위험 부담 장소, 그리고 비용 분기점까지 전부 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먼저 셀러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바이어가 부담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If the seller incurs costs under its contract of carriage related to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비용을 발생시켰어요.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cover such costs separately from the buyer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가 내용이 잘못됐냐면 CFR은 해상 내수로 전용 조건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여기? place of destin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place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복합운송 조건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얘는 port가 나와야죠. port가.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5번에 The seller no obligation clear the goods for import. 수입 통관할 필요가 없죠. 관련해서 모든 부담도 이제는 매수인이 지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어떤 경유국을 들렀다 간다 거기에서 통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다 매수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60번 소개문의 일부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에 Incoterms 룰은 aspects of the contract of sa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의 일정 국면에만 적용된다. 맞고요. 2번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인코텀즈를 했다고 해서 대금 결제가 해결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니까 일부에 대한 내용만 해결하고 있습니다. Carrier is not bound to issue a transport document complying with the Incoterms rules.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운송인은 그런 의무가 없어요. 지금 이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로 상호 간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무가 없는 게 맞고 다음에 3번에 An insurer is bound to issue a policy to the reveller and in the terms agreed party purchasing 쭉쭉쭉 내용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 with the Incoterms rule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뭐 내용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Bank는 will look only at the documentary requirements in the letter of credit, not at the requirements of the sales contra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신용장의 서류 조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5번에 What the Incoterms rules say about carriage or transport documents or what they say about insurance cover binds the carrier or the insurer or any of the banks involved. 자, 인코텀즈에 보면은 운송계약의 체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보험 서류의 제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인코텀지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은행이나 아니면 보험회사가 뭔가 압박을 받거나 구속력을 갖나요? 구속되나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해서 not bind입니다. 구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우리 61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